짜고. 하여튼 오늘 문제 푸는 거 잘 보십시오. 좀 천천히 할 테니까. 꺼져 있었네. 누가 본 거야? 기록할 거 잘 기록하시고. 일단 뭐 116번 내가 풀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건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풀어보시고 아닌 것도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 보는 걸로. 116 보면 물체가 이제 두 개가 가서 뭐 충돌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면에서 움직이다가 멈춘다 뭐 이런 컨셉이야. 그러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여. 역시 여기 있죠.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죠. 충돌이라는 친구 나오면 수업시간 되겠는데 충돌 폭발 분리가 생기면 반드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된다. 운동량 보존을 써가지고 추후 속력을 먼저 구해내고, 그죠? 속력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에너지로 뭐 개념을 풀어가든 말든 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면 A가 지금 질량에다가 M에다가 속력 V로 오는 거니까 처음에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A 거밖에 없어. 그래서 MV가 다야. B 건 없어 운동량이. 그러다가 충돌 후에 운동량 보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충돌 후에는 A와 B가 한동안 간다 했으니까 이 M이 될 것이고 거기에 속력을 이제 새로워진 속력을 곱할 건데 그 새로워진 속력은 2분의 1 V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될 거니까. 이 친구를 구해냈다는 거지. 충돌 후 속력을. 그 다음에는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건 마찰력은 물체가 이제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 그래서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 마찰력이 지금 F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A와 B에 각각 작용하는 마찰력이 F란 얘기야. 그래서 A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F고 거리가 L이니까 저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 마찰력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힘 곱하기 거리라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한 1이 될 것이고 1. 근데 그 1은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니까 물체 에너지를 까먹을 거라고. FL만큼 이제 갉아먹을 거다 이 말이지. 그렇고요. 그러면 이 마찰력이 한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찰력이 하든 철수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잘해야 돼. 뒤에 가서 어려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만 넘기면 좀 쉬워져요. 그죠? 오늘이 가장 어려운 파트야.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를 가져온다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운동량을 구해놓은 거거든.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고. 근데 얘는 지금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했으니까 이걸 지금 당장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운동량 보존으로 구했으니까 이 친구가 충돌 후에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된 거 에너지로 바꿔주면 2분의 1 질량이 두 개니까 2m 곱하기 속력인데 2분의 1 V라고 구해놓은 운동량 보존으로 구한 이것을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냐? 두 물체의 충돌 직후에 두 물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죄다 까먹는다. 누구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까먹었다. 근데 마찰력이 물체 하나당 F씩 총 2F 곱하기 L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마찰력에 의해서 사라진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얘들아? 이 친구가 사라질 에너지입니다. 델타 E고요. 이 친구가 마찰력이 한 1W 마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L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8F분의 MV 제곱이죠. 그래서 3번 가볍게 나머집니다. 개념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문제도 한번 가보죠. 117번이죠. 117번.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할 게 없어요. 친구가 번호였던 것 같은데. 건호가 맞고. 자, 117번 갑니다. 역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힘과 시간 그래프. 그러면 그래프 활동 면적이 충격량이지. 그럼 그래프 활동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A의 경우 T일 때 물체의 속력 처음에 정지해 있던 애인데 A는 지금 파란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면적을 딱 보니까 얼마? 2분의 1 FT. 이게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량. 그러니까 이 면적이 2분의 1 FT인데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그게 그냥 얘 나중에 운동량이 됐을 거야. A의 질량이 M이 아니지 물체 질량이 M이니까. 그럼 뭐 속력으로 봤네? 그럼 2M분의 FT겠지. 이거 너무 쉬운 거야. 2를 추가해야 되니까 틀린 거다. 간단하죠. 이건 B의 경우 ET 1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2분의 mv제곱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B는 지금 빨간색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면적이 얼마고 봤더니 EFT 그것이 얘의 운동량이 됐을 거야. 조심해야 돼.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그랬더니 알았다 이거야. 뭐를? 속력이 m분의 2FT인 걸 알았다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따가 배우게 됐을 거야. 그럼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v가 얼마라고? m분의 2ft의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네. 그죠? 이게 뭐야? ET일 때 B의 경우에 ET일 때 운동 에너지니까 그냥 제곱해서 해주니까 얼마입니까? m분의 그 카메라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뭐 들어가 뒤로 가도 되고 m분의 2 f제곱 t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다. 0부터 t까지 물체 이동 거리는 A와 B의 경우가 같다. 뭐 딱 봐도 B가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아. 귀찮습니다. 넘기죠 이런 거 뭐. 그래서 이것은 뭐 틀린 것 같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118번 혹시 해줬나요? 아니요. 안 해줬나요? 119, 120, 120. 119, 120, 121, 123번을 해줬나? 이 문제도 선생님이 일단 한번 해보고요. 118번도 내가 한번 가볼게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슬슬 조금씩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조금 뭐랄까 혼란스럽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정지했던 애인데 F가 작용하는데 힘이 작용하는 크기가 좀 달라. 근데 다른 쪽도 확인하셔야 돼. 여기 시간이야. 그럼 또 면적이 충격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또 뻔한 얘기. 비슷한 얘기 이제 반복되죠. 질량은 2kg짜리고. 그렇구나.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량도 0이야. 내가 여기다가 운동량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운동량 0입니다. 2초가 됐을 때.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요.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뭘 조심하랬냐면 이 친구, 이거 F, 이게 그냥 힘이 아니다. 이거 알짜 힘이에요 라고 했던 거. 알짜 힘.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래? 마찰력이 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죠? 네. 마찰력이 4N이 있다. 그러니까 개불악지 내가 10N의 힘을 주긴 줬는데 마찰력이 4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건 지금 알짜 힘 곱하기 시간을 해야 충격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는 사실 6N밖에 효과를 못 내는 거야. 너는 사실은 힘이 없는 알짜 힘은 없는 상황이지. 얘는 알짜 힘이 4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6N의 힘으로 2초 동안 물체에게 힘을 줬으니까 6이 12만큼의 충격량을 준 거야.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됐겠지. 근데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12가 그대로 나중 운동량이 돼버리지. 알겠죠? 그 다음에 2에서 4초 때까지 어때? 운동량 변화가 있을 게 없어. 왜? 알짜 힘이 없으니까. 등속으로 쭉 갔다는 얘기야. 운동량 그대로 12. 여기는 4 곱하기 2. 걸린 시간 2초야 이거. 6초 하면 안 돼. 2초 곱하기 4에서 8만큼의 변화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운동량은 20. 됐죠? 되고 있습니까? 변화량과 나중값을 헷갈리면 안 돼. 이거지. 변화량과 나중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속력을 한번 써볼게요. 그냥 멈춰있었잖아. 속력 0이잖아. 멈춰있었으니까. 속력 0. 질량이 2짜리 얘들아. 질량 2짜리. 여기 속력 얼마입니까? 6m/s. 여기도 6m/s. 여기는 10m/s. 그냥 곧바로 나오죠. 지금 내가 노랗게 쓴 게 운동량이잖아. 질량 곱하기 속력이 운동량이니까. 어차피 잡아주면 된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예요? 그거야 뭐 간단하죠. F는 MA니까 질량은 2짜리에다가 가속도가 얼마냐? R자임이 얼마인데? 1초일 때 R자임이 좀 써놨는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6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3이죠. 그래서 넌 3이구나. 4초일 때 운동량 써놨습니다. 12. 맞는 얘기네. 6초일 때 운동해야지. 뭐 여기 속력이 있는데 뭐 전혀 어렵지가 않네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에 속력의 제곱 하니까 100줄이다. 아니다. 100줄이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데, 그죠? 조금씩 좀 어려워져야 돼서 이제 좀 가야죠. 이런 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있는데요. 아예 없잖아. 자, 한 문제 요거까지만 선생님이 더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미션 하나 주고 또 풀이 가죠. 122번. 오늘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언제 봐야 테스트? 3교시의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테스트를 볼 시기가 됐죠. 2주가 지났으니까. 내가 테스트를 그렇게 막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실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제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냈더라고. 퇴근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선생님 내일 테스트 보나요? 아마 깜빡했을 것 같은데 나는 덕분에 하여튼 테스트 보는 날에 맞게 그래서 아침에 와서 부랴부랴 실력을 좀 해서 준비를 했지롱. 아주 귀중한 친구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범인이 교실 안에 있어. 쟤 못 보던 애 아니야? 쟤 봐, 못 보던 애지. 아주 의심스럽군. 저 친구는 오전 수업 듣는 애고 다음 주에 오전에 할 거지? 저 친구가 범인일까? 얘네들 테스트 보는 거 싫어하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괜찮은데 좀 이따 문제 좀 어려워지거든요. 좀 개념이 이제 어려워지면 니네 테스트 문제는 이제 이 정도 급으로 내버리면 잘 못 풀 것 같아서 조금 내렸어요. 수준 좀 내려서 여러분들 풀 수 있게. 그래서 앞에 지금 10시 애들 수업했잖아. 너네처럼 똑같이 그런 애들이잖아. 평균 내봤더니 16문제인데 5.8 뭐 이런 5점 몇이었던 거 같아. 그 정도 나오더라고. 성공률이죠. 물리에서 가장 어렵다는 파트인데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다 풀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튼 전동기가 실로 연결돼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또 나와 있어요. 일정한 속력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일정한 속력 알고 있겠지만 뭐 등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속도가 0이려면 R사인도 0이어야 돼요. 왜? F는 MA니까 A가 0이면 F도 0인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랬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한 거 50N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가 등속으로 움직이냐? 아니 뭐 전동기가 위쪽으로 50N 줬나 보죠. 그렇죠. 전동기가 준 힘이 50N인 거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뒤로 가면 조금 어려워요. 전동기가 한 일이 얼마냐?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전동기가 준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100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중력이 작용하는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전동기가 준 힘. 중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다고 했네요. 근데 중력은 해필이면 물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네 힘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00줄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물체한테 묻는 거죠. 자네 전동기로부터 100줄 받았지? 하지만 중력으로부터 100줄을 뺏기는 거야. 그럼 K뿔 뭐야? 저 물체는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다 이거. 이때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하니까 노랗게 가겠습니다. R자 힘이 한 일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뒤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쓸 거야. R자 힘이 한 일은 이제 두 힘이 한 일을 그냥 더해도 되고
힘을 먼저 더한 다음에 이런 걸 곱해도 되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알짜임이 얼마야? 지금 얘가 뭘 했어요? 알짜임이 없대. 그죠? 등속운동.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야. 이거 2m 해봤자 이거 0이에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없다 이거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가만히 보세요. 가속도가 없어. 속도가 안 변했다는 얘기야. 빠르게 안 변해. 알짜임이 한 일은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좀 기억합시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알짜임이 0이어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 얘기. 선생님 포텐셜은 증가한 것 같은데. 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속력이 달라지지 않았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델타입니다. 델타 이거 델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운동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 풀 때 써야 돼. 그냥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맞는 얘기죠. 2m 끌어올린 동안 전동이 이것도 100줄 맞는 얘기죠. 2m 올라가는 동안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냐면 알고 있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더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이 있으면 탄성 포텐셜까지 죄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딜 봐도 용수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큼 증가했냐 물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 어떻게 알았다고? 알짜임이 없어서 속력이 안 변해서 필요 없고 그럼 증가한 포텐셜 MGH 얼마? 질량 질량이 얼마죠? 5kg짜리인가요? MGH 이거 알고 있죠? 질량 곱하기 중력값도 곱하기 2m 올라갔으니까 얼마? 100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고 형님 정답 처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 쌍꼼하게. 자 여러분들은 121번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121번 조금 어렵습니다. 힌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풀기 좀 어려워서 121번이 잘 보세요. 이거 힌트를 줄 테니까 동영상 붙이기도 되지. 도무지 뭔 얘기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뭐 에너지도 알면 좋고 다 여러 가지 알면 좋은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일단 분석을 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같은 실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분명 같이 움직일 거라고. 같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H만큼 가면 얘도 H만큼 갈 거야. 그리고 매 순간 A와 B의 속력도 똑같아야 돼. 같이 가니까. 속력도 똑같아야 되고 또 매 순간 가속도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한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다만 얘가 H만큼 가면 얘도 H만큼을 가긴 가는데 문제는 이 수직 높이가 H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죠?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조건 수직 높이로 따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의 증가한 중력 포텐셜을 구할 때는 H, 빗면의 길이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직 높이를 알아야 될 텐데 라는 점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해보면 여기 아래쪽으로 3mg라는 중력이 작용했을 거예요. 물론 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장력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이 물체의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랑 나란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갤 건데 뭐 쪼개고 말고 이런 것도 됐고 우리가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분명히 이렇게 밑으로 굴러갈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왜 내려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올 곳이 EMG만큼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좀 작아진 어떤 힘으로 빗면 아래쪽으로 끄시고 당기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걸 보고 중력의 분력이라고 할 거야. 중력의 분력 이런 말을 써. 중력 때문에 생긴 하나 쪼개진 힘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고. 뭐 기호 이거 아무렇게나 잡으면 여러분들 그냥 뭐 F 중이라고 하든지 뭘 아무렇게 잡으면 난 그냥 이렇게 스몰 F를 잡아볼게. 이게 맘대로 잡는 거야. F 이거는 아무렇게 잡으면 된다. F1이라고 하든 F2라고 하든 간에. 아무튼 뭐 이렇게 된 상황이야. 뭐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이물체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라든가 뭐 철수, 영이 뭐 잡다한 힘들이 없어. 그냥 오로지 중력밖에 없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라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증가한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와 똑같이 감소한 에너지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맞죠? 요게 좀 지금 아주 중요하죠?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야.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같아야 된다. 누가 감소했는데요? 누가 증가했는데요? 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중요하다. 아무튼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데 문제 조건 한번 가볼게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알자 힘의 2분의 3배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저걸 여러분들이 기호로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난 잘 모르겠고 B에 작용한 알자 힘을 F라고 할랜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기호를 던집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B에 작용한 알자 힘이 F야. A에 작용한 알자 힘은 얼마게? A에 작용한 알자 힘은 무엇이 똑같아야 된다고? 둘은 계속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F는 MA거든.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 알짜임과 이거 알짜임. 근데 질량이 지금 2m과 3m. 아주 중요한 거지 이런 거. 나중에 이런 센스가 필요한 거야 계속. 2m과 3m이야. 가속도가 똑같아야 돼. 그럼 알짜임도 2대 3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작용한 알짜임은 얼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냐면 2분의 3F가 돼야 된다는 걸 무조건 알 수 있다. F는 MA 때문이라고. 그 다음은 이렇게 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뭐래?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크기라는데요. 장력은 무조건 양쪽으로 작용하는 거 알죠? 똑같은 크기. 그러니까 여기 당기는 장력이랑 여기 당기는 장력은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게 여기 알짜임의 1.5배래요. 그래요? 그럼 네가 2분의 3F 해라. 맞죠? 자, 나왔네. 뭐가요? 중력의 분력이 얼마인지가 나왔네. 그렇지. 얘가 2분의 1F입니다. 근데 장력은 양서로 똑같이 작용해. 그럼 얘가 2분의 3F. 근데 A의 알짜임이 2분의 3F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몇 F? 2분의 3F죠, 그러니까. 맞죠? 그런데 이 F는 내가 마음대로 잡은 기호잖아, 지금. 근데 이게 지금 3F라는 건데 이 3F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얼마냐면 그렇죠. 3mg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F분 M수야. 얘기야, 결론적으로. 자, 여기까지 힌트 주겠습니다. 다시 도전! 어떻게? 좀 정리가 됐어? 그래? 힌트를 여기까지 줬더니 풀이가 됐다? 가스의 크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F가 3mg니까 결국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거 F가 mg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마라는 얘기? F 대신 mg 넣으면 2분의 mg인 거지. 근데 뭐해? 물체 전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중간에 장력 T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죠? 전체 운동 방식.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로 잡는 거지. 반대 마이너스로 잡고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플러스로 얘가 얼마? 3mg. 그죠? 저쪽 반대 방향으로 저기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분력 2분의 1mg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총 몇 m짜리가 움직여? 5m짜리가 움직이죠. 그리고 곱하기 가스 A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에 A는 얼마? 2분의 1g 이렇게 되나요? 가스통을 쉽게 구해버렸다. 그래서 가스통의 기억은 맞는 얘기죠. 기억 맞는 얘기. 니은 A가 H만큼 운동하는 동안 A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생각해봐. A는 중력 포텐셜이 감소해. 잘 들어야 돼. 이거 좀 어렵습니다. A의 중력 포텐셜을 감소합니다. 좀 말을 줄일게요. 포텐셜로 하겠습니다. 포텐셜. A 포텐셜은 감소. B는 올라가잖아. 어쨌든 포텐셜 증가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등가스 운동 점점 빨라져. 빨라진다는 건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거든. 빨라지면 그냥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빨라졌으니까 얘도 운동 에너지 증가, 얘도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A의 포텐셜 증가 이 얘기라고 지금.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B의 A가 있냐? 왜 A가 자꾸 나 제같지? 응? 뭐 하는 거야? 응? 맞잖아. 아, 이렇게 A가 헷갈려. B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잖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외부 힘이 없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감소한 총량이 증가한 총량과 같으면 돼. 맞죠?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 친구 한 녀석이 얘네 세 놈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래? 아주 짓궂습니다 질문이.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친 값은 이 말이야. 그럼 뭐겠어? 얘네 합치면 분명히 어때? 분명히 증가량이 될까 감소량이 될까? 두 개 합치면 감소량이 될 거야. 그래야 증가량을 먹여 살리지. 아, 두 개 합친 감소량은 얘네 둘을 먹여 살린 거니까. 여기서 묻는 게 뭔데? A와 중력 파트 에너지의 합은, 그죠? 얼마큼 감소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랗게 동그랗지. 이 둘의 합이 얼마큼 감소했냐를 묻는 건 반대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 될까? 근데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는 거야? 요 수직 높이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니까 이거. 그죠? 물론 여기 각도 세타를 알려주면 알 수 있지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 애를 구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파란 애를 구하려면 나중 속력을 알아야 돼. 근데 어차피 얘 등가스 운동이래. 등가스 운동 공식 세 번째 거 쓰겠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2JS 이렇게 그대로 쓸 거야. 어차피 매 순간 속력은 똑같다네. 그래서 처음 속력은 0인 거예요. 그러면 V제곱은 2배에 가속도 2분의 1g, 높이는 이동한 거리 변이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나중 속력이 얼마냐? 루트 GH다 이거예요. 이제 다 됐네. 이제 다 됐어. A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3m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속력은 뭐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 GH가 들어간다. 제곱하니까 GH야. 그죠?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2m짜리고 속력의 제곱인데 똑같이 GH 나오겠네. 두 개를 더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2분의 5 mgh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돼버린다. 어렵죠?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물었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럼 역시 뭘 구하면 될까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역시 또 뭘 모른다고 이거? 수준을 모른다. 그럼 우리 반대로 누굴 구할 수 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라고 하겠지. 맞죠? 그럼 뭐 저기 A 누가 A라고? 정말 왜 자꾸 난 얘가 A같지?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얼마큼 증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방금 했던 거 3m짜리 곱하기 제곱 속력의 제곱 이거지?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야. 감소분은 얼마큼이죠? 이건 증가분이고 이건 플러스 된 거고 감소분은 얼마?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죠? 3m G H만큼이 감소분이야. 맞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아니야 하나 증가하고 하나 감소라니까. 2분의 3과 2분의 6이잖아. 그럼 2분의 3 mgh만큼 감소했다는 거 아니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면 되지. 그럼 또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얼마로? 2분의 9가 아니고 2분의 3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이 문제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잘 기록을 했다가 얘들아 오늘 숙제는 따로 안 나갈 건데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노림수 문제, 노림이는 뭐 했으면 됐고 노림수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왜냐면 이거 나중에 풀면 다시 또 안 풀려. 오늘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지울 거 지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좋다. 그게 베스트다. 절대 안 까먹게 좀 해놔야 된다. 자, 아까 좀 한숨 쉬고 갈까요?